네, ETF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방금 전에 또 속보가 나온 점 소개를 해드리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디지털 세액 시행 국가에 추가 관세 그리고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논의가 되고 있어서 잠재적으로 미국과의 갈등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또 겨냥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IT 기업들이 당연히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죠. 이에 따라서 디지털세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추가 뉴스 나올 예정이니까 저희 한국경제TV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TF 투자 전략,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 마케팅 김경목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얼마 전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미국 증시는 환호하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상승분을 약간은 빼는 모습을 간밤에는 좀 보여줬는데 ETF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대표지수 수익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증시 주요 지수들을 보면은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입니다. 미국은 주 초반 AI 버블론과 잭슨홀 연설 대기 심리 속에서 지난주 하락세를 보였지만 파월 의장의 정책 조정 가능성 발언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주요 지수들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또 국내 증시 역시 파월 의장의 발언을 경계하며 조선, 방산, 원전 등 주도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 속에서 저가 매수세 자금이 유입되며 낙폭이 일부 축소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국은 기술주 강세를 기반으로 탈예금 효과로 인해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었고 영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새롭게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ETF 시장은 어땠는지 ETF의 수익률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좋은 성과를 보여줬던 ETF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4위까지는 중국 관련 ETF가 차지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과 더불어 과창판과 차스닥 지수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영향으로 타이거, 차이나 과창판, 스타50 합성 ETF가 1위, 솔, 차이나 육성산업 액티브 합성 ETF가 2위, 에이스 중국 과창판 스타50 ETF가 3위, 코덱스 차이나 과창판 스타50 합성 ETF가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5위에는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베트남에 투자하는 에이스 베트남 VN30 합성 ETF가 차지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 반도체에 투자하는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팩셋 ETF가 6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FDA 추가 승인 소식으로 비만 치료제 테마가 다시 불붙었죠. 그 결과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가 7위에 그리고 라이즈 글로벌 비만 산업 탑2 플러스 ETF도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인도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세 개편 소식과 S&P 글로벌의 인도 국가신용 등급 상향 조정 영향으로 인도 증시 또한 상승했는데요. 인도 소비 관련 테마인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 ETF가 9위, 에이스 인도 컨슈머 파워 액티브 ETF가 1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ETF 시장의 수익률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익률 높은 ETF를 매수를 했는지 어떤 ETF에 매매가 쏠렸나요? 네, 지난주 최근 한 주간 개인 수매수 상위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조정받고 있는 국내 증시 반등 가능성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새 코스피와 코스닥 레버리지 ETF의 매수가 몰리면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가 1,322억 순매수로 1위를 기록했고 코덱스 레버리지 ETF가 602억 순매수로 3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자 안정적인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에도 자금이 이동했는데요.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ETF가 618억으로 2위,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합성 ETF가 322억 순매수로 4위에 자리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파킹 ETF로 피신하는 일부 투자자들의 심리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전 분야 협력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ETF가 313억 원 올리며 5위에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을 보시면 글로벌 변동성 확대 속에서 하락 방어 수단인 옵션형 및 안전자산 ETF에도 눈길이 쏠렸습니다.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 ETF가 193억 순매수로 6위를 기록했고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액티브 헤지 ETF도
171억 원 순매수로 그 위에 올랐습니다. 또 안전자산 성격의 에이스 KLX 금연물 ETF 역시 188억 순매수로 7위에 진입했고 파킹형 ETF인 라이즈 머니마켓 ETF, 액티브 ETF가 168억 원이 몰리며 11위에 위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계좌에서는 미국 대표지수형 ETF에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타이거 미국 S&P 500 ETF에 180억이 몰리며 8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잭슨홀 미팅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 시간을 문을 열었는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금 높아진 상황이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 속도로 빠르게 인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미지수인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의 장기채 투자와 관련된 ETF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한 작년부터 있었는데 수익률은 좀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장기채 투자자들 네. 관점에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면 잭슨홀 미팅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로 쏠렸을 텐데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고용 둔화 위험을 고려하면 정책 기조 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죠. 하지만 동시에 신중한 톤을 유지했는데요. 그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7월 PCE 물가지수가 크게만 오르지 않는다면 9월 금리 인하는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배적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이후인데요. 추가 인하가 이어질지 또 연내 인하폭이 어느 정도일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일부에서는 9월 한 차례 인하 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이른바 무브 앤 시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럴 때 그럼 미국 장기채 투자하고 있는 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금리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장기채 변동성을 감내하기 어려운 투자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중위험 중수익 전략 차원에서 미국 중기채 ETF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채는 장기채만큼은 아니겠지만 또 가격 상승 효과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고요. 금리 하락 국면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에이스 미국 10년 국채 액티브 해치 ETF와 코덱스 미국 10년 국채 액티브 해치 ETF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오늘은 또 초점이 쏠려 있는 상황.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종목들은 장중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걸 앞서서 확인을 해봤는데 ETF 쪽에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할지 관련된 뭐 섹터라든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요. 네. 지난 주말 잭슨홀 미팅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스피 향방은 단정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아직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금통위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 등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한미 정상이라는 이벤트에 국한해서는 좀 수혜를 볼 업종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거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는데요. 먼저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이 나란히 참여했는데요. 현지 투자 확대나 또 신규 투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언급될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관세 최혜국 대우나 미국 현지 공장 설립 기업에 대한 관세 유예 발표가 있었지만 세부 기준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단기 모멘텀은 28일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확인을 하는 것이 더욱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조선과 방산업종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최성환 부회장, 그리고 하나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수석 부회장이 동행하며 한미조선 협력 프로젝트, 즉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논의될 것 같습니다. 또 LNG 운반선이나 방산협력과 같은 분야는 한국 기업들의 강점이 드러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원자력과 에너지 분야도 빠질 수가 없겠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박지원 회장 그리고 한전의 김동철 사장이 사절단에 포함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사 설립 논의라든지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는 해당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혜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마도 뭐 관세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섹터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 쪽일 겁니다. 반도체 ETF에 대한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 관세가 좀 네. 관건일 텐데요. 곧 반도체 관세에 대해 정해진다고 하죠. 근데 이 반도체 관세는 표면적으로 우리 반도체 업체의 악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반도체 업체들에게 적용되는 사안이고 따라서 특정 국가만의 피해로 국한되기보다 전 세계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대부분 바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셋업체에 납품되어 완제품 형태로 제작된 뒤 미국 시장에 유통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완제품이 최종적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단계에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인데요. 이는 기존 판가 대비 마진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 결국 완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결국의 가격 인상은 소비자의 수요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반도체 판매량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수요 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수적인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 시간을 예고를 해드리면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지금 10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3,800선까지 무려 올라서면서 올해 들어서 상당히 타 국가 대비해서도 아웃퍼폼하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이 상하이 종합지수를 중심으로 한 ETF에 대한 관심도 커졌겠죠.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최근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중국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의심을 받아온 중국 투자를 계속해야 될까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강세의 배경을 보면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춰 기술 자립과 국산화를 강하게 추진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금 관련해서 예금 금리가 0.95%대로 사상 처음 0%의 로 진입하면서 은행에 돈을 두기보다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도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까운 이벤트로는 10월에 열릴 사중전회가 있는데요. 향후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수출길이 막힌 상황에서 얼어붙은 내수를 어떻게 살려낼지가 핵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만 중국 투자는 정책 변수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 투자는 적절치 않고 특히 반도체나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롤러코스터 흐름을 고려하셔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변동성을 고려를 하면서 장기 투자는 좀 유효하다라고 중국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ETF로는 이 밖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장에는 아무래도 AI라던가 금리 인하에 좀 초점이 맞추고 있는데 관심이 필요한 섹터는 먼저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의 리튬 광산 가동 중단 등 중국의 과잉 생산 억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리튬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죠. 그리고 이런 가격 상승이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밸류체인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K 콘텐츠랑 관련 소비 섹터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면서 K-팝과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재차 부각되고 있죠. 오늘도 그렇고요. 음악 공연, MD 매출 등 직간접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K-팝 소비가 공연, 굿즈, 음식 등 연관 산업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재개 소식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국내 면세점 그리고 호텔, 식음료, 뷰티 산업의 핵심 수요층이었죠. 이번 입국 재개로 관련 업종 매출 회복이 가속화될 전망이고요. 특히 면세 호텔 관광 소비가 결합될 경우 그 파급력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넷째로는 신흥국 투자입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은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라든지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기조 그리고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 FTSE 이머징 마켓 지수 편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상승 모멘텀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정리해보자면 향후 주도 ETF 테마로는 리튬 가격 수혜가 예상되는 2차 전지 밸류체인, K-팝 흥행 모멘텀을 타고 확장 중인 K-팝, 그리고 중국 관광객 입국 재개 수혜 업종, 그리고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베트남 등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빠르게 상승을 했다가 또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히려 조선주들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K-팝과 관련된 종목이나 그리고 면세라든지 호텔 관광 쪽은 또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이 같은 종목들 ETF로도 유망하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팀의 김경목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